세금,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세금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오늘 그 궁금증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범죄의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지었어도 처벌을 못하죠. 이걸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세금도 그냥 안 내고 버티면 없어지는 거 아닐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그 답을 알려면요. 세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시계인데요. 이건 정부가 이 사람 세금 안 냈네? 하고 뒤늦게 알아차려서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일종의 제한 시간입니다. 네, 바로 부가 제척 기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국세청의 고지서 발송 유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국세청은 세금을 내라고 말할 권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경우에 따라 확 달라져요. 그냥 깜빡하고 실수한 거라면 5년. 그런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7년. 만약 작정하고 국가를 속이려고 했다? 그럼 무려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의성이 짙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액수가 아주 큰 세금들은요, 이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기본이 15년이고요. 만약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면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아챈 날부터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이건 사실상 평생 따라온다고 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시계, 즉 부가제척 기간 안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실제로 그 돈을 걷어갈 수 있는 제한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소시효랑 가장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단 고지서가 날아와서 세금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 기간 안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면 법적으로 더는 그 돈을 징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에요. 그런데 체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 그럼 기간이 2배로 확 늘어서 10년이 됩니다. 꽤 긴 시간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하, 그럼 5년 아니면 길게 잡아서 10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모든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말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왜 헛된 꿈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반전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압류를 갈거나 하다못해 세금 내세요 하는 독촉장 한 통만 보내도 그동안 흘러갔던 시간이 전부 리셋돼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5년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4년 364일을 버텨도 마지막 날 우표람에 꽂힌 독촉장 한 통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이론상 영원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시계가 실제로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상의 인물 홍길동 씨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1년에 홍길동 씨가 신고를 안 하자 7년짜리 첫 번째 시계, 부가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4년 뒤에 국세청이 이걸 찾아내서 고지서를 보내죠. 그럼 첫 번째 시계는 멈추고 바로 5년짜리 징수 시계가 시작돼요. 그런데 보세요. 5년이 거의 다 된 2030년에 국세청이 독촉장을 보냅니다. 결과는요? 네, 시계가 리셋됩니다. 새로운 마감일은 이제 2035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납세 의무는 절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악의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탈루했다. 그럼 부가제척 기간이 15년이죠.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고액 체납이다. 그럼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둘을 그냥 더하기만 해도 25년이에요. 근데 이건 리셋이 없다는 가정하에 25년인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무한 리셋까지 더해지면 이건 사실상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 어차피 이렇게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으면 대체 이런 기간 제한은 왜 만들어둔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무제한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답은 바로 이 유명한 법률 격언에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법들은요, 탈세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즉 국세청더러 너희들 권리가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세금 걷어라 하고 채찍질하는 장치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딱 이거예요. 세금에는 부가와 징수라는 두 개의 시계가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계인 징수시계는 국세청의 아주 작은 액션 한 번에 얼마든지 리셋이 가능하다. 결국 이 시스템은요, 허점을 파고들려는 사람을 막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된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끝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셨으니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이 뭔지도 아마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